자, 발전된 심화 학습 목표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와 이차함수의 그래프 관계를 이해한다. 자, 실근의 위치를 조건을 우리가 문제를 받았을 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경우 중에 네 가지만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할 때, 즉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2차 방정식은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자, 그리고 다 모두 말이 없으면 A, B, C는 전부 실수 개수입니다. 자, 두 근 사이에 알파가 있다.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K 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파, 베타 사이에 K가 있는 경우죠. 또 선생님 편의상 이 2차식을 fx라고 하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식을 그러면 2차함수 y는 fx가 되겠죠. 자, 학습 목표가 뭐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 학습 목표죠. 그러면 2차식 fx를 y는 하면 2차 함수, fx는 0을 하면 2차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죠.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A가 양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차함계수가 양수 기준으로 했을 때 K의 함수값은 지금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FK 값은 음수가 돼야 돼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우리가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조건을 해석을 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경우를 어, 두 근이 K1과 K2 사이에 있을 때를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K1과 K2 사이에 이렇게 두 근이 존재하는 경우요. 자, 근데 이때 두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두 실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좀 더 여러분 섬세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대칭축도 있어요. 대칭축. 대칭축의 위치는 K1과 K2 사이에 있어야겠죠. 자, 대칭축을 X는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는 K1과 K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함수 값을 봐야 되는데요. K1과 K2에 대해서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K1의 함수값은 양수, K2의 함수값도 양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FK1 양수, FK2도 양수. 이렇게 문제 조건을 우리가 풀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한 근이 K1과 K2 사이에 있고요. 베타도 어떤 두 값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알파, 베타가요. K1, K2, K3, K4 요 사이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의 조건을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우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는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축은 K2와 K4
그리고 K1과 K4 사이 어딘가 있어야겠죠. 이 축의 위치는 좀 섬세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K1, K2의 중간 그리고 K3, K4의 중간 사이에 있다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실제 이 거리가 매우 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 K1과 K2 사이, K3와 K4의 중점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 더 섬세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이겠죠. 자, K1일 때 함수값은 양수지만 K2의 함수값은 음수가 되고요. 또 K3의 함수값은 음수고 K4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겠어요. 이래서 이거 이렇게 써줄게요. K1 곱하기 FK2는 음수, FK3 곱하기 FK4 음수. 즉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이 사이에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양쪽의 함수값의 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네 번째 그래프도 한번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 이때도 알파, 베타가 k보다 작다는 얘기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두 실근, 어쨌든 실근이 존재해야 되므로 D는 0 이상.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당연히 K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P는 K보다 작아야 되고요. 함수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죠? K보다 작아야 되니까 바로 K의 함수값은 양수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종합을 해 봤어요. 자, 이 종합을 한번 선생님은 총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실근 위치가 나오면 총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판별식의 부호를 살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함수값, 그 근의 어디 사이에 있는지 대소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함수값의 부호를 생각을 해봐요. 이 모두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8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럼 그려보세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두 실근이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알파, 베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중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축은 지금 x는 1이니까 고정이 돼 있어요. 1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 함수값 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y 값은 양수가 돼야 되겠군요. 그러면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D 짝수 공식은 1-k-1이 0 이상이다. 즉 k는 2 이하가 되겠군요. 두 번째 x는 1일 때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아주 클리어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k는 뭐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우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9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도록 해라.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과 1이 나왔어요.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베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세 가지를 따져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판별식.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D는 양수가 돼야겠죠. 두 번째 축. 축은 알파 베타는 어쨌든 이 마이너스 1, 3과 1 양쪽으로 지금 알파 베타 가야 되므로 이 축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근데 이미 대칭축이 고정돼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자, 이것도 클리어하니까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함수값의 부호는 지금 아래로 블록이므로 마이너스 3과 1의 함수값은 둘 다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식을 y는 fx라면 f-3은 음수, f1도 음수가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략을 세웠으니까 이제 나머지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d는 9 빼기 4a가 양수. 따라서 a는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거고, 세 번째, f-3은 9 빼기 9 플러스 2고 0보다 작고, a는 0보다 작아야 돼요. f1은 1 플러스 3 플러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군요. 자, 수직선에 표현합시다. 4분의 9, 0, 마이너스 4. 모두 작다, a가 작다 했으니까 공통범위는 여기군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된다. 10번. 자, 한 근은 2차 방정식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른 한 근은 1과 3 사이에. 자, 그림은 그래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1과 3 사이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식을 y는 fx로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존재해야 되므로 d는 양수가 돼야겠죠. 두 번째, 축. 축은 지금 x는 마이너스 k거든요. 이 축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양수, 1일 때 음수, 3일 때 함수값 양수. 따라서 f-1은 양수, f1은 음수, f3은 양수. 이렇게 살펴봐야겠군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d는 짝수공 있을까요? k제곱 플러스 k가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k가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양수돼야 되는데 두 수를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되겠죠. 둘 다 양수가 되려면 k는 0보다 커야 되고요. 둘 다 음수가 되려면 k는 음수,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축은 마이너스 1, 이 가운데 어디 있어야겠어요? 마이너스 1과 1의 중간은 0이겠죠? 1과 3의 중간은 2분의 3이야. 그래서 중간인가요? 1과 3의 중간은 2. 이 사이에 마이너스 k가 있어야겠어요. k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돼야 되겠군요. 자, f-1은 얼마죠?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가 양수. 그러면 k는 3분의 1보다 작아지고 f1은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음수.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f3은 9 플러스 6k 마이너스 k는 양수 돼야 되는데 5k가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커야겠군요. 자, 수직선에 나타내 볼까요? k는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자, 공통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군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형성평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 하자. 그리고 합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K와 A가 지금 나와서 혼란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A 값이 결정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확정이 되죠. 그때 이 직선이 K 값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결정이 되면 그때 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A가 결정이 되면 K의 개수도 자연수 K의 개수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기울기가 양수이고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은 양수가 돼야 되겠군요. 그러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차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k. 자, 빼면 2로 묶겠습니다. 2에 a 플러스 2x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는 0이 되겠군요. 자, d는 짝수공식 쓸게요. d는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러면 a제곱 없어지죠? 4a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자, 1차 부등식인데 k가 4a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얻어냈어요. 근데 k는 자연수고요. a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자연수는 최소 1 이상이니까 최소 6보다는 크거나 같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는 k의 값은 1부터 4a 플러스 1까지 총 4a 플러스 1개가 되겠군요. 따라서 만족하는 fa는 4a 플러스 1 값이 됩니다. f1, f2, f3, f4는 4, 1, 2, 3, 4 이렇게 묶어주면 되나요? 1이 총 4번 나왔으니까 4가 되겠군요. 그러면 R은 10이니까 44가 되겠습니다. 2번 이참수의 그래프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직선에 항상 접할 때 이게 핵심이죠. 이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그래프를 또 그려봐요.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이렇게 접하겠죠. 그러면 D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3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A는 MX 플러스 N. 자,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3X 빼기 M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A 빼기 N은 0인가요? 자, D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 제곱 빼기 4A 제곱 8A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자, 항 3개짜리 제곱 오랜만에 하네요. 4A 제곱 36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2M 플러스 4AM 여기까지 전개했어요. 6개. 자, 빼기 4A 제곱 마이너스 32A 32A 플러스 4N.
그러면 지워지는 항을 좀 볼까요? 자, 4a 제곱 지워집니까? 32a랑 24a가 동량이고요. 자, m 있어요. 자, 문제가 아직도 정리해도 그렇게 정리된 기분이 안 드네요. 근데 a 값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자, 기준 문자는 a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는 묶어보세요. a는 마이너스 8a 플러스 4an 자, a 없는 모든 항을 묶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n 플러스 36 이해됐습니까? 자, 항상 0이 돼야 되는데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a의 곱해진 개수는 0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a가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곱하면 0이 되겠죠. 전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값도 0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n은 2가 돼야 되겠네요. m제곱 플러스 12m 8 플러스 44가 되나요? 2니까 44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12m 이게 n이 아니고 m이었군요. 자, 실수했네요. 여기가 m이네요. m이군요. 자, 그쵸? 그러면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m이니까 4 플러스 24 플러스 4n 플러스 36은 0. 그럼 4n이 64 빼기 64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6 m은 2 자, n과 m이 약간 쌤이 겹쳐 쓰는 바람에 m을 n으로 착각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은 f5이다. 그러면 이렇게 f-1과 5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대칭축을 할 수 있죠. 평균 2가 되겠습니다. x는 2가 대칭축이 되겠어요. 그러면 fx식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건 좀 이따 생각했고요. 자, 나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고 그랬어요. 만나는군요. 그러면 x좌표곱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렇게 만난다고 하죠. 이렇게 x축. 알파 베타를 할까요? 그러면 알파 베타. 그러면 f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때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A, B를 할 때 꼭지점 좌표를 C를 할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대칭축의 H는 2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군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2차 fx는 2차식은 2차계수가 1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평균이 2로 나누면 2가 돼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돼요.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하니까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또 완전 제곱식을 한번 변형해 볼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 즉 f2의 값은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우리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 봅시다.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로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는 베타 빼기 알파고요. 여기는 6이 되겠어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6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만 구하면 되겠군요. 자, 베타 빼기 알파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합은 16 제곱하면 빼기 플러스 8.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루트 24, 2루트 6이 되겠군요. 그러면 구하는 값은 3 곱하기 2루트 6이니까 6루트 6이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y는 mx 플러스 n과 각각 두 점에서 접하고 있다. 이때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교점은 여기네요. 여기 이 좌표 구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조건을 볼까요? 우선 첫 번째 fx가 접하는 점이 알파, 두 번째 gx가 접하는 점 x좌표가 베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게 이거였잖아요. 두 함수씩 차는 식을 조립을 하는데 2차 함계수 1이고 접하니까 x-알파의 제곱. 이해됐죠? fx gx죠. 이제 두 번째는 gx mx 플러스 n도 마찬가지 논리로 x 베타의 제곱으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데 fx와 gx의 교점이니까 fx는 gx의 실근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빼주면 되겠네요. 뺍니다. 그러면 fx 빼기 gx는 다 없어지죠. 여기는 x-알파 제곱 빼기 x-베타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면 x-알파 플러스 x-베타 x-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합차 공식 2x-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xx 지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이 아니니까 이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군요. 즉 희한하게도 이 알파 베타의 중점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5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P에서 만나고 그때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이때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으니까 식을 우선 연립해 보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은 mx 마이너스 8.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일 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죠. 대입을 할게요. 2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m 빼기 8. 그러면 이항하니까 k 빼기 m은 8, 16이 되죠. 자, 이걸 찾았어요. 그러면 fx 빼기 gx는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mx 플러스 14 2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4 1, 2, 7, 2 그러면 x 플러스 7, 2x 플러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군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1이거나 f 마이너스 7은 g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f 2x 마이너스 1은 g의 2x 마이너스 1과 같은 이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어요.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1이 되거나 마이너스 아니죠. 0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6번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고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1,0, 4,0
그리고 식도 만들어지겠네요. fx는 x-1, x-4.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할 때 gx가 직선이 어딘가 여기 3쯤 어딘가에 접하겠네요. 여기 기울기 음수 여기서 2인 점에서 접한다. y는 gx가 y는 fx 직선이 접한다. 이때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gx는 2일 때 fx 값이 fe는 함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g2도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러면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gx를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gx는 기울기 m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2일 때 마이너스 2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를 항상 지날 때 이렇게 식을 두면 fx 빼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fxC에 빼기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이게 fx 빼기 gx 식을 얻었죠.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즉 접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판별식은 부호가 0이 되어야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d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m 제곱에 빼기 4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m 플러스 2가 되겠군요. m 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25 플러스 16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8 이해됩니까? m 제곱에 플러스 2m 8 플러스 33인가요? 16, 2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군요. 플러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니까 9에 1 되겠네요. 자,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정해지죠. 즉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gx는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gx 이제 찾았으니까 gx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gx를 마이너스 x.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거 방정식 fx 플러스 5 g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5x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방정식 0이 되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관계에서 10이 되는군요. 7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을 A, B를 할 때 선분 A, B가 2,3을 지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2,3이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딘가 2,3이 있다는 얘기고요. 두 교점을 A, 이렇게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식을 뺐을 때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뺐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2차 함수를 fx, 1차 직선의 함수를 g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개념 설명할 때 fx 빼기 gx 두 함수의 차를 세로 함수로 생각하면 이 두 a, b에 해당하는 x좌표를 알파, 베타를 한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알파와 베타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되는 실근의 위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좀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 되고요.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으므로 두 실근이니까 D는 양수. 이해됩니까? 자, 축의 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F 빼기 F2 빼기 G는 음수. 이것을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이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fx 빼기 gx는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때 이 방정식의 판별식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2 항상 양수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f2 빼기 g2는 2를 대입한 거니까 4 플러스 2k 플러스 2 빼기 3이 음수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2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군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 정수 중에 최대 정수를 구해야 되니까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군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 거리가 a이고 곡선 fx가 y는 2와 서로 다른 두 교점 사이 거리는 a 플러스 4고 y는 6과 마찬가지로 만났을 때 거리는 a 플러스 8이다. 이때 y는 fx와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여기를 알파, 베타. 점의 이름은 A, B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2하고 만나는 두 교점을 C, D. C, D. 그 다음에 y는 6과 만나는 두 점을 E, F라고 편의상 둘게요. 그리고 이차 함수식은 fx라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도 풀었었거든요. 대칭. 그러면 대칭이니까 쭉 잘랐을 때 이 절반의 거리들, 절반의 길이는 2분의 a,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a 플러스 4가 되겠군요. 자, 찾았죠? 자, 그러면 이 fx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네요.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p라고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하고 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점 D에서 함수값이 2니까 f, 자 보세요. 베타보다 얼만큼 더 갔냐면 이만큼 더 갔죠. 베타 플러스 2 x좌표, 점 D의 x좌표가 베타보다 이만큼 더 갔어요. 그때 함수값이 2가 돼야 되고요. 점 F에서 x좌표는 4만큼 더 갔으니까 베타 플러스 4가 6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 베타 플러스 2는 P의 베타 빼기 플러스 2 빼기 알파 베타 플러스 2 빼기 베타는 2.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길이가 A라고 있으니까 P의 A 플러스 2 베타 지워지고요. 2도 약분되고 1 되겠군요. F의 베타 플러스 4는 P의 베타 플러스 4 빼기 알파 베타 플러스 4 빼기 베타는 6. 베타 지워지고요. P의 베타 빼기 알파는 A니까 A 플러스 4 곱하기 4는 6 되겠어요. 따랐어요?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아까 전에 나눠줬었죠? 자,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4에 a 플러스 4, a 플러스 2는 6분의 1 돼요. 됐어요?
약분도 해줄까요? 3. 크로스 해줄까요? 3에 a 플러스 6은 2a 플러스 8. 따라서 a는 2가 되는군요. a가 2가 되니까 1번식에 대입하니까 p는 4분의 1이 돼요.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fx는 4분의 1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도 알게 됐군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y는 m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y는 m은 이렇게 x축과 평행해야 되니까 바로 꼭지점의 y좌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군요.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꼭지점은 바로 x좌표 값이 알파 플러스 2분의 a일 때, x가 알파 플러스 2분의 a일 때 y 값을 찾아야 되니까 f 알파 플러스 2분의 a를 표현해 봅시다. 4분의 1에 알파 플러스 2분의 a 빼기 알파 플러스 2분의 a 빼기 베타. 그러면 알파 지워진가요? 4분의 1에 a 값은 2라 그랬죠? 1. 여기는 a 값은 2니까 1 되고 빼기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알파가 아니라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값이 바로 m의 값이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다. 오늘 배운 내용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봤어요. 직선, 그리고 근의 실근의 위치도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 배운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